디하, 안녕하세요. 디자인 자격증 스터디의 디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GTK 포토샵 1급 2019년 10월 B형 2, 3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11월, 12월 영상 업로드는 디자스 채널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 따라 GTK 포토샵 1급 10월 B형, 다음 GTK 일러스트 1급 10월 A형 문제를 업로드 해보려 합니다.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2번 먼저 시작해야겠죠. 파일에서 뉴 가셔서 혹은 컨트롤 N 누르셔서 가로 세로 사이즈 맞춰줘야겠죠. 400에 500 그대로 맞고 픽셀인 거 확인해 주시고 400 픽셀, 500 픽셀,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의 8비트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화지 명까지 미리 저장해 주면 좋겠죠. 자, 수험번호 8자리, 본인 이름 다시 문제 번호까지. 자, 이렇게 OK 눌러주시면 도화지가 생성이 되고 컨트롤 쉬프트 S로 저는 미리 중간 저장을 해줄게요. 한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어서 작업하시면은 마지막 저장 경로가 기억이 돼서 바로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2번부터 문제를 푸신다 혹은 저장 경로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은 GTQ 시험의 모든 저장 경로는 라이브러리, 문서, GTQ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중간 저장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해주세요. 왜냐면 시험장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미리 해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시작했으면은 이미지 빠르게 불러줘야겠죠. 4번부터 6번.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CS4 이하 버전은 이렇게 한 번에 안 불러가지고 이미지 하나당 도화지 하나씩 차지해요. 이렇게. 그래서 CS4 사용하신 분들은 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버전이 원래 그렇구나라고 해서 내가 제출할 PST 파일로 이렇게 하나씩 옮겨주는 게 빠르겠죠. 시험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CS5 이상은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 불러오셔서 이미지당 엔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미지 불러와 주셨으면은 작업해 줘야겠죠. 일단 필요한 이미지만 1-4번만 눈 키시고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 그물 눈이라는 효과죠. 크로스면은 C에 있겠죠. 크로스 엣지. 크로스 엣지가 안 보이네요. 크로스 엣지 맞나요? 크로스 엣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여기 있죠. 그다음에 상세 옵션 안 건드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배경 이미지는 완성이 됐죠, 벌써. 그런 다음에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만 한번 사이즈 잡아주고 다음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빠르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래도 쉬운 편이라서 1-5번 이미지 불러오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눕기를 따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펜툴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펜툴에서 패스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혹시 될지 모르니까. 자, 일단 매직 안 되는 100%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되죠. 왜냐면 배경색이 얼추 다 흰색이긴 한데 뭔가 질감 같은 게 있고 검은색 얼룩이 있어서 그러면은 퀵 셀렉션 한번 해봅시다. 얘는 또 나쁘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뭔가 럭키가 터질 수 있으니까 쉬프트 눌러주고 한번 좀 더 쭉쭉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자, 해준 다음에 1번과 마찬가지로 올가미 툴 단축키 L로 바꿔주시고 영역을 빼주거나 더해주는 걸로 깔끔하게 잡아줍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신발을 빼야 되죠, 사실. 그래야 영역 반전할 때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 남아 있으니까 Alt를 눌러주고 빼기 해주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반대로 Shift 눌러주고 더해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저는 바깥쪽까지 그냥 한번 미리 둘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잔해가 남을 수 있으니까. 자, 확대하셔서 Alt 휠로 이런 부분도 기왕해주는 김에 한 번에 작업해주면 편하겠죠. 여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요 손만 하나 따을게요. 이렇게. 자, 영역을 잘 따셨으면은 컨트롤 쉬프트 I로 영역 반전, 그 다음에 컨트롤 J로 영역 복사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또 신발만 남아주죠. 컨트롤 T 눌러서 이상한 게 없나 확인해 보시는데 이쪽에 뭔가 있나 봐요. 그죠? 그러면은 영역 선택 툴로 이 부분만 잡아주시고 그냥 딜리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깔끔하게 얘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프리 트랜스폼 걸어주시고 일단은 적절하게 배치해 줍시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신발을 색깔을 수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신발만 따기가 쉽진 않죠. 간단하게 따는 방법이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일반 레이어를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영역이 잡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남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겨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올가미로 또 빼주면 되겠죠. 알트로 이렇게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도 되니까 올가미를 쓰는 거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간 단축에 너무 큰 도움이 돼서, 물론 정교함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내가 원하는 영역만 살렸으면은 컨트롤 U, 색상 변경 단축키죠. 눌러주신 다음에 휴 앤 세츄레이션 불러와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휴값만 살살 돌리셔서 비슷한 색깔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OK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신발은 끝났죠 벌써. 그 다음에 1-5번 드랍 섀도우, 얘한테 드랍 섀도우까지 주나봐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이름 근처 더블 클릭, 그러면 빠르게 줄 수 있고 드랍 섀도우 체크 OK 해주시면 되고. 6번 이미지, 아 이런 거 눕기 따기 너무 편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퀵 셀렉션 으로 그냥 한 바퀴 쑥 둘러주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없었으면 매직안드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퀵 셀렉션이 더 도움이 되죠. 자, 일단 얼추 보기 좋게 한번 쑥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올가미 해서 알트로 빼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씩 파먹는 느낌.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쉬프트 더하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잔여물이 남지 말도록 추가로 잡아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I, 영역 반점, 컨트롤 J, 영역 복사 해주시고 컨트롤 T 눌러보면은 꽤나 깔끔하게 잡혔죠. 근데 지금 얘는 좌우 반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주고 오른쪽 클릭해준 다음에 호리존탈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얼추 또 비슷하게 배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중간 저장 컨트롤 S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은 아웃글로우, 얘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 레이어 이름 근처 아웃글로우 체크 OK. 그런 다음에 얘도 쉐이프 툴 필요하죠. 커스텀 쉐이프 툴 들어가 주셔서 빠르게 찾아줍시다. 지금 동심원이랑 전구 모양, 아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빠르게 그냥 전구 바로 찾았죠. 자, 얘는 아까처럼 미리 그냥 면색 아무거나 주시고 선색은 없애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쉐이프로 불러와 주세요. 뭐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패스로 불러주셔도 되는데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자, 전구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동심원, 원이 여러 겹 겹쳐있는 원을 찾아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동심원이 여기 있네요. 그죠? 저는 이제 남이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막 세네 번 이렇게 훑어도 못 찾을 때가 있죠. 저도 근데 그래요. 제가 직접 하면은 분명히 뭐 이걸 찾아야 돼. 그러면은 막 이렇게 찾아도 안 보여. 분명히 이건데 넘어가고 막 어딨지? 어딨지? 막 세 번 보고 뭐야 어디서 써 하면서 막 억울하게 불러오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 동체 시력이 좋으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전구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얼추 이제 위치를 기억해서 좀 더 빠르게 찾는 경향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먼저 그냥 빠르게 불러와 주세요. 자, 컨트롤 T로 얼추 사이즈랑 위치 살짝 잡아주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구 하나 가지고 두 개 쓰죠. 그러면은 하나만 뽑아서 복사해서 씁시다. 자, 일단 동심원부터. 자,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쉐이프 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은, 그리고 미리 면색이 들어가져 있다면 이렇게 색깔을 바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냥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더블 클릭 해주시고 색깔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동심원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니까 색깔을 굳이 줄 필요가 없었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스트로크 먼저 줍시다. 스트로크 체크, 3포인트 확인,
선 색깔 F 6개 흰색.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에딧 들어가셔서 컬러 스탑 더블 클릭 아래 화살표 더블 클릭해서 색깔 하나씩 주면 되겠죠. 99FF 색깔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나가기 전에 방향 확인. 위에 민트 아래 보라 민트 보라 방향 맞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구는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작업해 줍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하나만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색깔에 어떤 효과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은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하나 99 CCFF 쳐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하나 들어가죠. 미리 준 효과는 간단하게 주는 법.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랍 섀도우 찾아서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줄 수 있고 그럼 효과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굳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미리 준 효과라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이동 툴로 레이어 활성화 시키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복사되죠. 그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F 4개 99. 자, 그러면 일단 다 뽑아냈고요. 방향만 그리고 크기만 얼추 비슷하게 잡아주고 아, 얘가 오른쪽이네요. 이렇게 하나 컨트롤 T로 이런 식으로 수정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이 위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좀 이따 사용합시다. 그럼 지금 글자만 남은 게 맞나요? 글자만 남았죠. 그대로 빠르게 쳐줄게요. 자, 타입 툴. 그 다음에 클릭. 올해의 컬러 트렌드. 그 다음에 글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 해주시고 미리 가운데 정렬 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글자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면 캐릭터 패널 나온다. 캐릭터 패널에서 바탕체 찾아줄게요. 바로 바탕체가 이런 기본 폰트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PC 집에서 사용하는 PC이기 때문에 폰트가 많아서 바탕이 어디 있을까요? 원래 되게 찾기 쉬운데 여기다 B 한번 쳐볼까요? BA 정도 치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동으로 딸려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엔터 누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32포인트 32포인트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죠. 레이어 이름 근처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랑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 먼저 줄게요. 스트로크 3포인트에 단색이죠. 336633 자, 이렇게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 그 다음에 컬러 에딧 클릭하시고 컬러 스탑 눌러주시고 색깔 하나씩 FF66FF 두 번째 색깔이 F4개 00. 자, 나가기 전에 방향 한번 확인해 줄게요. 위 노랑 아래 핑크 위 노랑 아래 핑크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글자가 뭔가 부셔졌죠. 자, 일단 소스는 다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해 줄게요. 자,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얘는 지금 두 줄로 사용되죠. 요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먼저 그냥 작업해 줄게요. 자, 글자가 변형돼 있으니까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워프 텍스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 모양 크리에이티브 워프 텍스트 눌러주시고 스타일에서 비슷한 모양 위아래로 지금 막 볼록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벌지 같은데 효과를 주신 다음에 밴드값만 만져주세요. 뭐 음수로 주셔도 되고 양수로 주셔도 되고 비슷할 때까지. 저는 이 정도가 비슷해 보여서 한 요 정도로 OK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한 요 정도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 같죠? 애매하게 꺾어놨는데 자, 요렇게 위에 노랑 아래 핑크 확인해 주시고 요 글자에 맞춰서 나머지도 사이즈라던가 배치 같은 거 잡아줄게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클릭하면은 같이 활성화되죠. 같이 여러 번 클릭된 걸 클릭하면 해제되고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같이 움직여 줄게요. 이렇게 한 이쯤 들어가는 거 같죠? 그 다음에 배경도 마찬가지 컨트롤 T 눌러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줄 때 해주면은 시험 보고 나서 괜히 아마 감점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이미지의 레이어가 바로 활성화돼요. 그래서 컨트롤 T 바로 눌러주면 사이즈 조절도 간단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사이즈는 최대한 요 글자 따라서 최대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비슷하게만 작업해주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신발도 한 이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좀 더 줄일게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자, 이렇게 되면 벌써 2번이 끝났죠.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전구로 또 확인해 봅시다. 지금 전구를 확대해서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그림자가 좀 세게 들어가는데 저는 전구의 효과에 드랍 섀도우를 주긴 줬는데 효과가 미비하죠.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래도 감점이 없으니까 효과는 어떤 이렇게 뭔가 색이나 색깔 같은 거나 이렇게 굵기 같은 거 값을 주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레이어 스타일에서 빠르게 체크만 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맞아요. 뭐 이너 섀도우 줘야 된다? 그럼 체크하고 바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저장해 줘야겠죠? 일단 컨트롤 S로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조건,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이미지 먼저 저장해 줘야겠죠. 원본 사이즈로. 자, 컨트롤 시프트 S로 JPEG 확장자를 JPEG로 바꿔주고 저장 경로 확인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 8이 이제 보통 기본 퀄리티고 12가 맥시멈인데 저는 맥시멈으로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미지 됐으니까. 그리고 PSD 파일을 10분의 1로 저장해 줘야겠죠.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니까 이미지 사이즈 단축키 컨트롤 알트 I 눌러주시고 불러와 주시던가,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니까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 주시고 비율만 확인해 주세요. 400에 500으로 만들었는데 40에 50이니까 그냥 10분의 1이네. 확인만 해주시고 위에 40 하나 쳐주면 아래 자동으로 10분의 1로 돼요. 그냥 OK 눌러주시고 아까 이미지 뽑은 상태에서부터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중간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주면 땡. 중간 저장을 안 했다? PS 파일을 새로 저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포맷, 포토샵 파일인 거, PS 파일인 거 확인해 주시고 저장 경로에 저장해 주시면 2번도 끝이 났죠.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 볼게요. 파일에서 뉴 가셔서 3번부터 또 도화지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배경이란 효과도 있으니까 일단 도화지 사이즈부터 맞춰봅시다. 600에 400 픽셀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 해상도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8비트 확인해 주신 다음에 도화지 명도 미리 지정해 줄게요. 자, 수험번호 8자리, 본인 이름 다시 문제 번호까지 OK 눌러주시고, 자, 저는 습관처럼 항상 컨트롤 시프트 S로 중간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아까 도화지 명을 쳐놔서 PSD 파일을 저장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최종 저장할 때 JPG를 저장해 줄 때도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죠. 저는 PS 파일 먼저 중간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주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배경을 주는 게 헷갈린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레이어나 생성하고 영역 싹 잡고 여기에다가 전경색에다가 색깔을 주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영역에 주는 방법은 Alt 지우기 버튼,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색깔은 컨트롤 지우기 버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 백그라운드에도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도화지 제작하실 때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셔도 상관없고 출력 형태만 같으면은 다 정답인 거니까 걱정 마시고 본인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주세요. 자, 배경까지 주셨으면은 이미지 한번 불러와 줍시다. 지금 7번부터 11번까지 7번부터 11번까지 한 번에 쭉 불러와 주고 이미지당 한 번씩 엔터 눌러준다. 그러면 싹 다 불러와 줬겠죠. 레이어 순서가 지금 배경이 맨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7번부터 나머지 불필요한 거 다 꺼주시고 눈 필터 바로 가셔서 필터 갤러리 페인트 뎁스라고 있나요? 덥스네요. 페인트 덥스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P 쪽으로 가셔서 페인트 덥스 눌러주시고 상세 설정 만지지 말고 오케이. 자, 이미지랑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T로 사이즈 조절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뭐 나중 가서야 정확히 줄 수 있는 거니까 얼추 비슷하게 배치만 해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레이어 마스크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요것 있죠. 요 버튼 있죠. 에디트 레이어 마스크. 자, 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끝에 보시면은 에디트 레이어 마스크라고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생기죠. 기존에 이렇게 없었는데 눌러주면 생긴다. 자, 이 마스크에서 브러쉬로 검은색을 끼고 칠하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거 무슨 뜻이냐? 이 이미지에서 이 마스크는 흰색 부분은 보여주고 검은색 부분은 안 보여준다. 그럼 반대로 이 검은색 부분을 마스크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거 활성화된 상태에서 흰색으로 칠해주면 다시 보이겠죠. 자, 이 느낌을 활용해서 그라디언트에서 검은색, 흰색을 이 마스크에다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배경을 미리 꼭 깔아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시면 되니까 그라디언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빠르게 비슷할 때까지 여러 번 그으세요. 그리고 꼭 가로가 아니어도 돼요.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약간 삐뚤하게. 그래서 비슷한 모양 나올 때까지 그어 보시고 얼추 비슷하다? 그럼 바로 넘어가세요. 자, 8번 이미지로 갑시다. 8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눕기를 따줘야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배경이 완전 단색이다. 그러면은 얘는 픽셀레이션 쓸 필요도 없어. 매직 안도로 그냥 클릭 한번 깔끔하게 되죠. 자, 영역이 깔끔하게 잡혔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I로 영역 반전, 컨트롤 J로 이미지 복사 해준 다음에 컨트롤 T로 사이즈 살짝 줄여주고 각도 잡아주고 배치까지 얼추 일단 해주고 필터가 들어가죠. 그럼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그리고 필터에서 다시 필터 갤러리 요걸 누르면 내가 마지막에 줬던 필터가 들어가니까 필터 갤러리를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미지에 뭐가 들어가냐 드라이 브러쉬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찍어주시면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찾는다 말씀드렸죠. 영어 알파벳 순이니까 뒤쪽으로 가셔서 드라이 브러쉬 체크해 주시고 상세 설정 만지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은 필터도 끝났고 8번 이미지까지 끝났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얘도 필터를 줬고 얘도 필터를 줬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얘는 지금 스마트 필터라는 게 붙어 있고 얘는 스마트 필터가 없죠. 무슨 차이냐면은 지금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저희가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픽셀 기반이라서 이미지가 안 깨지기 위해서 보호해 주려고 쉽게 생각하면 보호막 같은 걸 씌워줘요. 포토샵이 알아서.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보호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 거다. 그 차이밖에 없지. 얘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준 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든 없든 내가 필터를 한 번이라도 줬다, 정확히 줬다 라고 하시면 정답이니까 굳이 이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필터가 안 떠요, 선생님. 혹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좋고 굳이 안 떠도 된다.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냐? 저는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영역을 따서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오브젝트 깬 경우고 굳이 안 깨도 되고 깨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예요. 이거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자, 9번 이미지 바로 넘어갑시다. 불러와 주시고 얘도 또 눕기를 따줘야 되네요. 자, 이런 경우 참 난해하죠. 지금 눕기를 이 글자가 없었으면은 매직안으로 한 번에 이렇게 짜릿하게 딸 수 있었을 텐데 글자가 방해를 하죠. 근데 시험장에 이런 게 없고 그냥 시험 연습하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연습한다 치고 깔끔하게 그냥 따주세요. 이렇게 진짜 짜릿했을 텐데 한 번에 따졌으면 올가미 툴 연습하자 그래 라는 생각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쓱 해주시고 여성분 다리 사이도 꼼꼼하게 그냥 따줄게요.
자, Shift랑 Alt 헷갈리지만 많이 연습하시다 보시면은 언젠간 적응이 돼요. 마치 펜툴처럼. 이 부분도. 자, Shift는 더해주는 거 영역을, Alt는 빼주는 건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작업해주면 되고, 왜냐면 저희가 영역 반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영역을 다 따줬다 Ctrl Shift I로 영역 반전, Ctrl J로 영역 복사 하시고 원본 이미지는 날려버리시고 요거만 사용합시다. 아주 멋진 맵시를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배치를 해주고 Ctrl T로, 그 다음에 아까 블렌드 모드가 들어갔죠? 멀티플라이의 80%. 자, 레이어 패널 상단에 이 노멀 클릭하시면은 블렌드 모드를 줄 수 있어요. 혼합 모드 같은 개념인데, 멀티플라이 정확히 주셨으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투명도까지 80% 주시고 바로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1-10번 이미지 Ctrl T 눌러서 좀 작게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펜툴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지금 1, 2, 3번째 문제 푸는데 펜툴 한 번도 안 써서, 자, 펜툴에서 패스로 작업해 볼게요. 펜툴은 정말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자, 클릭 한번 해주시고 애매한 곡선이다 그럼 바로 그냥 곡선을 끊어버리세요. 직선으로. 자, 곡선 한번 사용하실 때마다 Alt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 Alt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 썼으니까 Alt 클릭, 애매한 직선 혹은 곡선은 그냥 바로 그냥 직선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툭툭툭 바로바로. 네, 이건 확실히 곡선이다. 그럼 곡선 써주시고 곡선 쓸 때마다 Alt 클릭. 어차피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봐서 아주 정확하지 않아 보이는 거지, 막상 또 축소하면 봐줄만 해요. 중간에 컨트롤 키를 꾹 누르면은 직접 선택 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조정 수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 활용해 주시면 좋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루틴, 애매한 곡선은 그냥 바로 직선 쓰시고 곡선 한 번을 썼다 Alt 클릭,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많이 연습해 보시면 지금 이 작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늘어서 재밌기도 하고, 내가 디자이너가 꿈이라면은 무조건 펜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그리고 이렇게 기본 툴들을 하나씩 익히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구현하다 보면은 창작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순서죠. 저도 지금 그렇게 발전해 왔고. 자, 빠르게 떠들면서 넘어가 볼게요. 애매한 곡선들은 다 직선으로 툭툭 끊어 버리세요. 사실 이 이미지도 아마 퀵 셀렉션으로 하셨으면 빠르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펜툴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3번까지 1번에서 그 세이브 패스 말고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무리 해줘야겠죠? 시작점과 끝점 닫아주시고, 패스를 닫아줬다. 방금처럼 시작점과 끝점을 맞춰줬다 라고 하시면 패스 패널 불러와줘야겠죠? 윈도우에서 패스 가셔서, 윈도우에서 패스 가셔서 패스에서 로드 패스, 요 점점점점 있죠? 클릭해 주시면 영역이 잡히죠?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영역이 잡혔다. 그럼 컨트롤 J.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서 영역을 선택한 만큼 복사하겠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죠. 생각보다 보기 좋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는 이제 필요 없고. 자, 1-10번에 아웃글로우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어 이름 근처 아래 더블 클릭해 주시고 아웃글로우 찾아서 클릭 OK. 나쁘지 않아요. 빨라요. 자, 11번. 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험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글자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자, 시험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배경이 단색이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여긴 부드러운데 여긴 뭔가 질감이 있다.
매직안드로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애매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심하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하나하나씩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한 10분, 20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디테일을 좀 포기하긴 해야 되죠. 자, 영역을 잡았으면 컨트롤 쉬프트 I로 영역 반전, 컨트롤 J로 복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겼다면 사용해 주시면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 보라색으로 색깔 바꿔주는 건데 시험 문제 잘 보시면은 빨간색, 금색, 빨간색, 금색 그대로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양쪽에 달린 휠이라고 할게요. 휠을 제거해 준 다음에 얘만 색깔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2번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클릭 그 다음에 올가미로 Alt 눌러주고 빼기 영역으로 이 부분 날려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간단하죠. 색상 보정 간단하게 하는 법 영역을 잡고 컨트롤 U 눌러주면 휘 앤 세츄레이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보라색 계열이니까 일단 찾아줍시다. 보라색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왔네요. 요 느낌,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비슷하면 되니까. 자, 컨트롤 T 눌러준 다음에 각도랑 사이즈 얼추 비슷하게 해서 요 마네킹 근처에 일단 배치해주고 레이어 스타일 들어간지 확인해줘야 되죠. 10번이 요거였고 11번 색상 보정했고 밸브 앤 엠보스랑 드랍 섀도우 둘 다 클릭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지금 그림 효과는 싹 다 끝났죠. 그리고 그 외 출력 형태 참고니까 3번부터는 출력 형태에도 문제가 있죠. 쉐이프 툴 지금 3개 달라붙어 있죠. 지금 요거까지 마무리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글자까지 해줍시다. 먼저 요거 해준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글자가 4개나 되니까 글자 치는 것도 열받죠. 연습하다 보면. 자, 타입 툴로 바탕 클릭해 주시고 빠르게 쳐줄게요. 의상 디자인 아카데미. 그리고 조금 꼼수가 있는데 미리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둠, 궁서, 타임스루만 도둠. 그럼 전 도둠으로 할게요. 왜냐면 도둠이 2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도 됩니다. 4개 중에 3개만 바꿔줘도 되니까 도둠이면 D겠죠? 쉽지가 않네. 글자 폰트가 많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도둠, 도둠, 도둠. 오케이. 그 다음에 Alt 이동으로 복사해 주시고 레이어 순서는 뭐 굳이 정렬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점 있는 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 점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세 번째 대문자 소문자 잘 확인하셔서 작업해 주시고 오타 있으면은 무조건 감점이에요. 패션 디자인 에듀케이션 마지막 글자 패션 띄고 디자인 띄고 슬래시 패션 비즈니스. 자, 이렇게 글자를 다 쳐주셨으면은 하나씩 수정해 줘야겠죠. 텍스트 레이어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글자가 활성화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면 캐릭터 패널 나옵니다. 자, 도둠체 아까 미리 줬으니까 글자 사이즈 25포인트에 레이어 스타일 그대로 줍시다. 와, 이건 색깔 3개 들어가네요. 색깔 3개 그대로 빠르게 쳐줄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셔서 컬러 에딧 들어가셔서 컬러 스탑 하나씩 FF 9999. 자, 컬러 스탑이 2개죠 지금. 근데 색깔을 3개 주는 거 보니까 요 컬러 라인 아래 손가락 표시 이렇게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색깔 하나 추가되고 그냥 가운데쯤 요 로케이션이 위치 말하는 거예요. 얘는 0이겠고 얘는 100이겠죠. 가운데가 50. 그죠? 그 다음에 추가하면 숨기고 드래그 앤 드랍 아래쪽으로 하시면 사라져요. 자, 두 번째 색깔
00FF99 세 번째 색깔 0099FF 좀 헷갈리게 만드셨네. 이런 게 어렵죠.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경우에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해라 방향. 지금 저는 위에서 아래인데 얘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일단 돌려보세요. 이 느낌이 맞겠죠. 그래서 얼추 비슷할 때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고 다른 효과도 많이 들어가네요. 스트로크 2포인트의 단색 993366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 체크 OK. 무슨 효과가 3개나 들어가요. 그죠? 자, 그리고 CS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이펙트를 한번 주면은 레이어를 뭐 생성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면 이게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럴 땐 이렇게 눈 효과만 꺼주면 돼요. 이렇게 따라왔다. 난 얘한테 효과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럼 이펙트 꺼주면 돼요. 이렇게 눈만. 그렇게 제출하셔도 정답이에요. CS4가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6를 많이 사용하고 혹은 최신 버전 CC를 많이 사용하고. 자, 두 번째 글자. 얘 같은 경우에 궁서죠. 궁서. 궁서 근처에 있었는데. 아닌가? 아래인가? 궁서. G. 궁서. 해주시고 18포인트 18포인트의 글자 색깔이 CC6600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아까 줬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그 다음에 스트로크 더블 클릭하면 수정도 할 수 있다. 자, 2포인트 미리 들어가 있고 그럼 색깔만 주면 되겠죠. 굳이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미리 준 효과라면은 스트로크 체크해 주시고 2포인트 뭐 확인 바꿔주시고 안 하셔도 되고 Alt 클릭으로 색깔만 바꿔준 거죠 방금. 얘한테 예를 들자면 얘도 스트로크가 필요하다. 그럼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바로 들어가죠. 자, 그럼 두 번째 색깔이 아니라 두 번째 글자도 지금 완성이 됐고 나머지 세 번째 글자 타임스 뉴 로만 얘도 마찬가지로 TI 정도만 쳐줘도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고 레귤러인 거 확인해 주시고 혹시 여기 부가 속성이 안 뜨는 경우에는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바로 프로그램 껐다 키세요. 그러면 여기 생길 거예요. 에러가 조금 있어요. 가끔씩 저도 생겨요. 22포인트 주신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인 거 맞고 레이어 스타일 3포인트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Alt, 이펙트, 드래그 앤 드랍 그 다음에 3포인트의 글자 선 색깔만 그대로 99 0066 자, OK 눌러주시고 마지막 글자 아까 도둠 그대로 딱 주면 되겠죠. 포인트만 16포인트. 글자 치는 것도 참 스트레스예요. 그죠? 자, 16포인트에 F 4개 CC 스트로크 2포인트 006633 포인트 꼭 잘 확인해 주시고 OK. 자, 그럼 글자도 끝났죠. 근데 왜 사이즈가 다 비스무리하죠? 맞겠죠? 자,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배치를 한번 얼추 해봅시다. 자, 가운데쯤 들어가죠. 얘네 셋 다 가운데네요. 굳이 이 격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죠? 자, 우리 글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값이니까 이 고정값 준 거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들을. 워프 텍스트도 미리 줍시다. 활성화 시켜주시고 크리에이티브 워프 텍스트 눌러주시고 비슷한 모양 찾아주면 되겠죠. 얘가 어떤 모양일까요? 요건가? 눌러봅시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밴드 값을 살짝 주면은 요게 맞나 싶네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딴 거 뭐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제 눈에 맞는 것 같아서 요거 그냥 사용할게요. 자, OK 눌러주시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패션 디자인, 에듀케이션 활성화 시켜주시고 크리에이티브 워프 텍스트 눌러주시고 모양
얘는 아마 아크 로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밴드 값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요 정도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쉐이프 툴만 남았죠. 그래서 쉐이프 툴까지 주고 한 번에 다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뭐 사이즈라든가 배치를 잡아 줄게요.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커스텀 쉐이프 툴로 갑시다. 자, 도형 툴 꾹 눌러서 커스텀 쉐이프 툴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꺼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톱니바퀴 누르셔서 라지 썸네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프리셋들이 몇 개 안 보여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이 톱니바퀴에서 올 버튼 누르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다 나와요.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빠르게 잡아줍시다. 이거 1번에서 사용했던 그거, 그 퍼즐.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위치 쉐이프로 면색으로 불러와 주시고, 자, 하나 처리됐고, 두 번째 거, 퍼즐이 또 다른 모양이네요. 아유, 끔찍해라. 얘는 아마 요거겠죠? 세 방향 뚫려 있는 거. 빠르게 쉬프트를 그어주시고, 마지막 거 약간 상장 문양. 저 표창장 무늬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주 봤는데, 여기 있다. 자, 쉬프트 눌러주고, 정비율로 불러와 주시고, 상장 표시 먼저 저는 수정해 줄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 먼저 들어가니까 레이어 스타일 먼저 줍시다. 스트로크 2포인트에 단색 66666,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 체크. 자, 쉐이프 레이어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깔 바로 줄 수 있다. 색깔이 CC, FF, CC. 자, 그 다음에 퍼즐 이 친구 한번 또 수정해 봅시다. 얘가 아마 좀 큰 친구네요. 이렇게 들어간 친구 지금. 그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이 친구죠 지금. 총 4개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 요거까지 하마터면 또 안 할 뻔했죠. 미리 불러와주고 작업해 줄게요. 요건 아마 요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Shift 눌러주고, 그냥 Shift 안 눌러줘도 되네요. 이렇게 넓게 하나 뽑아주고 조금 이따 작업해 줄게요. 자, 퍼즐부터 색깔 2개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줍시다. 99FF FF 그러면은 색깔 나오고 나머지 다른 한 색이 FF FF 99. 지금 색깔이 쉐이프 레이어가 지금 같이 움직이죠. 지금 하나의 레이어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선택 툴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X 잘라내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들어오죠. 그럼 이런 경우 레이어나 빈 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쏙 들어오죠. 혹은 지우고 난 다음에 새로 불러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패스만 불러와 줬으니까 패스 가셔서 이렇게 있죠. 영역 잡으시고 색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살아있죠. 근데 이 방법은 복잡하니까 지우는 방법만 기억하세요. 뭐 같이 있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같이 있다. 지금 하나로 움직인다. 왜냐면은 쉐이프 레이어는 지금 색깔을 공유하기 때문에 효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택하시고 좀 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빠르게 하나 위치 그대로 찾아가셔서 불러와 주시는 게 빨라요. 이렇게 따로 움직이죠. 색깔이 FF, FF99 요 색깔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퍼즐 같은 거 좀 헷갈리는 거는 좌우 반전 해줘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이즈도 얼추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의 80%. 자, 일단 드랍 섀도우 미리 준 게 있죠. 그럼 Alt 이동, 얘도 마찬가지 Alt 이동, 퍼즐 2개 하나씩 주시고 컨트롤 클릭하셔서 둘 다 잡고 80% 주면 얘는 끝. 레이어 순서만 바꿔주면 되네요.
그다음 살짝 확대해서 뭐 각도 섬세하게 잡아주실 분들은 잡아주시고 각도라던가 크기라던가.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퍼즐은 끝났고 표창장 잡아줍시다. 이렇게 들어가고 얼추 각도랑 사이즈만 잘 봐서 그다음에 이 친구가 마지막 작업이 되겠네요. 요거 해주고 뭐 배경이라든가 미리 작업했던 것들 사이즈랑 크기만 맞춰주면은 얼추 끝. 자, 색깔 단색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 CC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들어가네요. 스트로크 미리 작업해놨던 거 있으면은 Alt 드래그 앤 드랍 스트로크 더블 클릭해서 2포인트인 거 확인만 해주시고 색깔 6개 잘못 주고 있었죠? 요 색깔이죠 지금 CC9966. 자, 색깔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갔죠? 아유, 배경색도 잘못 줬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덮어줄 거니까. 자, 첫 번째 색깔이 F4개 99. 두 번째 색깔이 F6개 흰색.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다른 효과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줬으니까 그라디언트 방향 위 흰색 아래 노란색 흰 노 맞으니까 OK.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로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글자랑 사이즈 대조해 보셔서 그 외의 것들을 다 사이즈 맞춰주세요. 컨트롤 T 레이어 순서도 마찬가지 같이 잡아주면 너무 좋겠죠. 요 정도? 얼추 맞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컨트롤 클릭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컨트롤 클릭하면 내가 누른 곳에 있는 도형이나 레이어, 이미지를 바로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그죠? 이 친구도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돌려주고 배치 잡아주고 위치도 잡아주고 사이즈도 뭐 살짝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3번까지 끝난 것 같죠? 배경도 굳이 안 만져도 될 것 같고. 자, 저장해 줍시다. 컨트롤 S. 중간 저장을 하셨다면 컨트롤 S로 최종적으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Shift S로 JPEG 저장해 줘야 되겠죠? JPEG 확장자 바꿔주고 도와지면 확인만 해주고 저장. 퀄리티는 8 이상으로 제출만 하면 된다. 자, JPEG 뽑았으면은 원본 사이즈로 PSD는 10분의 1로 줄여줘서 저장해 줘야겠죠. 자, 도화지 사이즈 줄이는 방법 컨트롤 Alt I. 요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 주셔서 비율 확인해야겠죠. 600인데 60이니까 똑같이 60, 10분의 1로만 쳐주면은 아래 거 세로 값은 자동으로 40으로 쳐진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수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중간 저장을 했다. 그럼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중간 저장 안 했다? 컨트롤 Shift S로 PSD 파일 이름 확인해 주시고 저장 경로까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은 3번도 마무리 됐네요. 이렇게 GTK 포토샵 1급 2019년 10월 B형 기출문제 문제풀이 영상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4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